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자료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모처럼 시간이 나서 CGMP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GMP의 신규 투주 취득을 2차례 한 경험이 있고요. 재심사에도 이해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개선 권고 사항 없이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CGMP를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CGM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절차서라든지 지침서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간과 돈이 있으면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신규 취득은 어렵지 않지만 직원들이 CGMP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습관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CGMP를 취득하고 나서 재심사를 받을 때 3년 동안 많은 시스템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실제 경험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CGM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업을 하면서 CGMP를 준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TFT를 2, 3명 정도 차출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CGMP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서와 절차서 같은 경우에는 그 CGMP를 취득한 회사의 문서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의 레이아웃 설계를 공사하는 데는 동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4대 기준서 절차서 작성하는 데는 한 2주도 걸리지 않죠. 한 일주일 정도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양식을 작성하고 검교정 밸리데이션 그리고 현장의 배포 운영 그리고 월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3차례의 내부 감사나 제품 회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보통 내부 감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텀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및 각종 서류들을 만드는 데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CGMP 등록하는 데까지 약 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GMP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화장품협회의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해설서를 참조하면 되고요. 본 내용도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CGMP라는 것은 관련 법규는 화장품 5조 2항 신규칙 12조 2항에 나타나는데요. CGMP는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CGMP의 3대 요소는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국은 교차오염 없이 품질을 유지하는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 구축 및 실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4대 기준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CGMP 해설서나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절차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르면 이 기준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원리와 논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화장품 시행규칙 12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전자문서 포함을 하고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소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을 것. CGMP 같은 경우는 교차오염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이러한 부분들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CGMP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요.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서를 해당 업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ODM 직접 자기가 내용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문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하고요. 단순히 OEM이라든지 인가공 같은 경우에는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제조서와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구분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직속으로 품질부서를 놓아야 한다라는데 CGMP 규정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제조 책임자와 품질 책임자를 구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영 조직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고 경영자, 즉 공장장이 돼도 무방하고요. 품질부서 책임자와 생산부문 책임자 이 두 책임자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조직도를 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은 적정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각각 각호를 이행해야 한다. 자기 주임인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문서 접근 이러한 내용들 정해진 책임과 활동이 있는데 결국은
업무 분장표를 만들고 그 업무 분장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품질 보증 책임자는 관련 문서의 절차와 검토와 승인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부분들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교육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리고 정기 수시 신입사원 교육을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해야 한다. 모든 규정 ISO나 CGMP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내용들도 모두 문서화되어져야 하고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 하고 평가를 해야 하고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인을 해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위생 부분들은 결국은 뭐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음식물을 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되고 규정된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되고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제가 그 ISO 심사를 받을 때 한 직원이 손가락에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얘기, 심사원이 물었죠. 이 다일밴드는 왜 붙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집에서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었는데 현재는 다 나았는데 관리자한테 보고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데일밴드를 붙이고 현장에 작업에 투입을 해라. 그리고 장갑을 껴라 지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 완전 100점짜리 답이죠. 결국은 상처가 나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자는 그 병원의 소견서를 얻어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규정과 절차를 세워놓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조구역별로 권한이 있는 뭐 제조장이라든지 포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진입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에는 방문 기록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규정된 복장에 맞게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위생관리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건물적인 부분은 보통은 그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받을 때에 거의 보는 부분이죠. 제품 보호 이런 부분들 제품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결국은 유리창이 큰 부분에 뭐 부자재나 원료나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되면 변색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먼지, 작업대, 가루 날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료자재 제품 보관소는 구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구획과 구분이 있는데요. 구획이라는 것은 칸막이를 치는 것, 구분은 뭐 위치를 별도로 두는 것,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료자재 제품은 구획이 되어야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자재와 제품이 구분만 되면 공간이 작은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이러한 부분들 이동선, 물동선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해충, 곤충 침입에 대비하여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보통은 세스코에 많이 맡겨서 매달 이렇게 보고 관리를 하게 되죠. 배수 간의 냄새 제거와 적절한 배수, 결국은 트랩을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바닥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흘린 물질의 고임을 최소화, 구배를 주어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고요.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한마디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온수에 대해서 그 품질 측정 방법, 매뉴얼, 그리고 그 이온수의 유지 관리 방안, 그리고 헤파 필터 이온수 교환 수지 뭐 이런 것들 교환 주기 그리고 기록 관리 사인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야죠. 한 줄이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서류들이 일들이 동반되죠. 강제적 기계상의 환기 시스템 공조장치 설치하란 얘기죠. 차악 관리하란 얘기고요. 필터들도 헤파 필터와 미디엄 필터, 1번 필터들을 교체 기준에 따라서 교체하고 점검 기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공정 포장 및 보관 지역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이거는 조도를 측정하라는 거고요. 심한 온도 변화나 큰 습도, 결국은 온습도 관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작업소는 그 종류 및 제형에 따라서 뭐 이런 내용들 특별한 바닥벽은 청소가 가능하고 결국은 그 CGMP 회사에 보게 되면 판넬로 이렇게 치면 매끈하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 이매에 전부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죠.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그리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뭐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밀폐를 하란 얘기죠. 결국은 작업소 내에 가능한 깨끗하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 부식성 저항력이 있을 것 그리고 소독제에 대해서도 MSDS를 비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을
해야 되고요. 소독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라. 그리고 수세실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고 생산과 구분되어야 한다. 예전 CGMP를 받았을 때는 화장실이 그 현장에 좀 들어있을 때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엄격하게 돼서 화장실이 현장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탈의 갱의를 한 후에 작업장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화되어지고 있고요.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 그러니까 천장에 형광등에는 파손이 됐으면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보호 커버를 다 씌우라는 얘기고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온습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 조화 시설 설치하고요.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설비들은 결국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서스 304도 일부 반응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조 설비는 보통은 서스 316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청소가 쉽도록 분해 청소하도록 이렇게 한 관도 하나로 이렇게 쫙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미타리 관으로 해서 부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천정이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노출되지 않고 전부 다 커버를 씌우라는 얘기고, 결국은 교차오염이나 이물, 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설치를 하라는 거고요. 그 보관구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물동선과 인동선 그리고 폐기물 동선도 이렇게 구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식약처에 제출하는 설비에 그렇게 나와 있죠. 팔레트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이 손상되면 안 되고요. 바닥은 반드시 매일 치워야 하고요. 용기 같은 경우에도 저장통 같은 경우죠. 내용물 저장통도 바닥에 놓아서는 안 되고 깨끗하게 건조를 시켜서 뒤집어서, 보통은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내용물 보관통을 건조실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료 취급 같은 경우는 원료 보관소와 측량실이 구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보관소와 측량실은 칸막이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야 하고요. 바닥은 깨끗하게 부스러기 없는 상태로, 물론 하루 청소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측량통 같은 경우를 바닥에 놓게 되면 그 바닥에 이물질들이 붙게 되고요. 탱크에 측량통을 이렇게 원료를 이렇게 부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바닥에서 항상 이격돼서 측량통도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적절하게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하고요. 제조구역 같은 경우는 호수는 필요시 청소 또는 위생 처리를 한다. 보통 제조장 같은 경우에 호수를 많이, 내용물 배출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반드시 직선으로 벽에다가 걸어놔야 하고, 안쪽은 완전히 깨끗하게, 그리고 물기가 없어야 하고, 위아래에 마개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아야 되겠죠. 보통은 마개가 없으면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씌워 놓긴 하는데, 해외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8시간마다 새로 세척을 해라 해서 호수에다가 세척 시간을 적어 놓고 8시간이 경과하면 호수를 다시 세척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CGMP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직선으로 안에 물기가 없이 위아래가 막힌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클린벤치 안에 길게 이렇게 널어 놓는 회사들도 있고요. 도구와 이런 부분들도 정해진 지역, 보통은 클린벤치에 그 자외선 살균 등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포장구역 같은 경우는 교차오염 방지를 해야 되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갱이실 및 세척 이런 부분들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 반드시 음식물은 정해진 지역에 습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복에 이렇게 사탕 같은 경우를 넣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제품에 사탕이 나왔다고 클레임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작업장 안에는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개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동선과 인동선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아까 그 천정 부분인데요. 이렇게 천정은 판넬로 해가지고 말끔하게 하고, 이음 부위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다 쌓아놨죠. 그리고 라운드 캡 처리를 해서 끝부분에 이물질들이 정체하지 않도록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라운드 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차압 관리죠. 깨끗한 1급지에서 4급지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보통은 뭐 환기 시설을 시간당 20회 이상 내부 공기를 순환을 시켜야 한다 하고 하지만 차압 관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차압 관리, 공조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차압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낙하균 뭐 시간당 10개 1급지는 나오면 안 되고 뭐 시간당 30개, 부유균 200개 이런 부분들은 내부 규정을 세워서 낙하균과 부유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하고 기록 유지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갱이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 보통은 그 에어 샤워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지 관리를 뭐 4급지 관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갱이실은 해당 작업장의 급지와 동일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차압은 1급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지에서 4급지 이렇게 차압 기록계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돼서 바람이 열로 불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계획적이어야 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검정되어야 한다. 설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차압계, 압력계라든지 온도계 이런 것들도 밸리데이션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차 오염에 대한 부분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비 점검 기록 관리서가 있어야 돼요. 일지 설비를 매일매일 적합하다라고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사제 절차서 기초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 화학적으로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서스 304 재질로 만들게 되면 원료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304 재질로 설비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CGMP 기준에 맞게 서스 316 제휴 설비도 서스 316 재질로 만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 목재라든지 철 재질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설 기준, 설비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CGMP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CGMP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GM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